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노동관계법규, 직업상담사 노동관계법규 1회차 강의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뭐 이전에 2017년도, 2018년 초까지는 시험이 굉장히 그나마 조금 쉽게 나온 편이었는데 지금 그러니까 마지막 2018년 2회차를 마지막으로 지금 시험 문제를 보고 있는데 그 시험 문제 자체가 조금 이제 어렵게 나올 것 같은 추세가 보여져서요. 어쨌든 우린 조금 더 심도 깊은 논의를 좀 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노동법 제 챕터 1에 나온 노동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법령을 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해석을 한다라기보다 이제 노동법 헌법 제32조와 헌법 제33조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게 나오게 된 탄생 배경이라든지 그 저변에 깔린 지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즉 법령과는 구체적 관련성은 없지만 어쨌든 가장 상위에 있는 모법이고 이걸 해석으로 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근로기준법이라든지 뭐 남녀고평법이라든지 고령자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걸 기준으로 해서 파생되어 나온 법률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교재를 한번 보시면요. 노동법 제1절 노동법의 이해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번 노동법의 개념, 양가를 1번 노동법의 의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먼저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이해가 되시면 좋은데 아마 이해가 잘 안 되실 가능성이 커요. 한번 볼게요. 동그라미 1번 노동법은 자본주의 경제체제 하에서 종속근로관계를 규율하여 노사 당사자 간의 노사 자치주의를 실질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법규범의 총체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동그라미 2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확보하여 노동 재생산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동 인격 완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동그라미 3번 사회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생산활동을 촉진하여 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동그라미 2번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 동그라미 3번 종속근로관계 규율. 동그라미 4번 노사대 등의 실현. 동그라미 5번 자본주의 체제 유지 발전. 여기까지 볼 건데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시는 게 당연해요. 우리 한번 보면요. 옛날 얘기를 좀 한번 해볼게요.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노동법이 탄생하게 된 탄생 배경 지식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지금 본 교재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옛날에요. 어느 정도 옛날이냐면 이 정도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요때가 뭐 외국,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 어떤 시대였나요? 각각 국가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시대예요? 이제 봉건 제도를 가지고 있는 왕정 시대였어요. 이거 뭐예요? 왕이 통치하는 시대였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나왔던 말이 이제 절대왕정, 절대군주 이런 말을 표현을 썼고 대표적인 표현이 지미곤 국간이라 뭐 이런 표현들이 있었죠. 그 정도로 이제 왕의 권력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사회 체계 자체는 봉건주의적인 체계를 띠고 있었고요. 왕 밑에 뭐 귀족, 성직자 그 밑에 뭐 이렇게 기사들을 두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농노, 평민들이나 뭐 농노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때 계급 체계가 어떤 거예요? 굉장히 수직적인 계급 체계를 띠고 있었다고요. 수직적인. 이 사람들의 사회생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사람들 거 말고 요 밑에 있는 사람들 거 어땠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일단 첫 번째 모든 것들은 여기에 지배를 받게 됩니다. 여기에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주하는 지역이 마음에 들지 않아.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래. 이거 될까요? 이런 거 안 돼요. 뭐 거주 이전의 자유 이런 거 없고요. 나는 지금 가지고 있는 농민이란 직업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나는 다른 직업을 한번 해볼래. 이런 거. 뭐 직업 선택의 자유. 혹은 이 사람이 너무 이렇게 권력을 쥐고 있고 좀 마음에 안 든다. 좀 비판하는 내용의 글을 써봐야겠다. 이런 것들. 언론의 자유 허용되나요? 안 돼요. 했다가 난리가 나죠. 했다가 난리가 나고 또 이 사람들이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내가 나한테 남는 게 뭐 하나 있나요? 내가 열심히 일해봤자 결국에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일한 결과물이 다 귀속이 되고 나에게 결국 남는 건 없단 말이죠. 소유권 이런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니까 대부분 다 왕이 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토지는 왕의 것이고 왕에게 일부 빌려 쓰거나 뭐 이런 개념이었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백날 첫날 열심히 일해봤자 나는 가질 수 있는 것도 없고 자유도 없고, 그렇죠?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왜? 이것 때문이죠. 결국에는 이렇게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태어나봤더니 어떤 수직적인 계급체계 아예 제일 마지막에 있더라. 이런 계급체계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런 것들의 불만을 가지고 뭘 일으키게 되나요? 이런 거 불만, 나 이런 삶을 원치 않는다라고 해서 이거를 일으키죠. 나는 그런 자유도 없고 국가로부터 맨날 지배만 받고 그래도 남는 거 하나 없고 이런 삶은 싫다. 수직적인 그 봉건적 계급구조 무너뜨리자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민혁명이었어요. 시민혁명. 이 사람들이 여기가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이 시민혁명을 일으키면서 시민혁명에 성공하자 어떤 일을 했냐면요. 첫 번째, 자유권적 기본권이라는 걸 헌법에 명기해 놓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유권적 기본권이. 이 당시에 고통받았던 게 뭐예요? 나는 국가로부터 항상 지배가 받고 감독받고 자유가 없는 거. 그쵸? 그러니까 요걸 일으키면서 요걸 만들어냈으니까 요건 대략적으로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무슨 의미를 가지겠어요?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라는 내용이겠죠. 그쵸? 이런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현재도 우리 헌법에 나와 있는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이라고요.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우리는 자유인이다 라는 내용들을 골자로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요. 아까 이 사람들이요. 결국에는 소유권이란 개념 자체가 굉장히 희박하다 보니까 뭐 어떤 거래를 하기도 좀 힘들었고요. 내가 부를 축적한다 이런 개념도 조금 어려웠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야 우리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자. 자유인으로서 재산 관계를 좀 명확히 하자라는 차원에서 이런 걸 만들어내요. 시민법 3대 원칙입니다. 첫 번째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면 시민법 3대 원칙이니까 원칙이 3개겠죠. 계약 자유의 원칙입니다. 말 그대로예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라도 계약양 당사자가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어떤 내용이라도 자유롭게 계약 체결할 수 있다라는 내용 골자고요. 두 번째, 과실책임의 원칙입니다. 뭐냐면 내가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그 손해를 책임지겠다.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상대방이 일정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나의 과실이 없으면 절대로 보상할 일이 없다라는 내용이고요. 세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입니다. 뭘까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거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리고요, 이제 요게 시민혁명 이후에 이제 펼쳐진 시대가 이거예요. 이거 뭔지 아시죠? 이제 소량 생산을 했던 과거에 벗어나서 소품종을 다량 생산하기 시작하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이런 기계가 발달하게 되면서 또 증기기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이제 산업혁명 시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 시대, 왕정시대 말고 이 산업혁명 시대에 계층구조 있나요? 선천적인 계급구조 있는 나라 거의 없다고요. 왜요? 저 시민혁명으로 다 무너졌으니까. 이제는 선천적으로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얻는 계층구조는 없는 반면에 뭐가 있었을까요? 이 당시에? 이거요. 뭔지는 아시죠? 이거요.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이렇게 나눠지죠. 이 사람은 뭐 가졌어요? 이 사람 뭐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자본. 산업혁명 시대에서 뭔가를 생산해내기 위해 필요한 자본, 자산, 토지, 용수, 돈 이런 것들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금전적으로 부유한 계층. 그리고요, 이 사람은
가진 게 없는 사람이죠. 하지만 한 가지 가진 게 있었습니다. 한 가지. 뭐예요? 한 가지 뭐 가졌어요? 노동력.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자본. 이렇게 계급 구조가 나눠지게 된다고요. 굳이 나누자고 한다면 선천적으로 뭐 왕, 귀족, 지주 이런 건 없지만 그렇죠? 내가 후천적으로 가졌냐 가지지 못했냐 요 차이는 있다고요. 이 당시에도. 그래서 이 산업혁명 시대에 생산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본과 그리고 생산을 위해 필요한 노동력을 가진 사람, 요 사람들이 만나서 이 산업혁명 시대가 아주 잘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주 훌륭하게 굴러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은 자본이 있고 이 사람은 노동력을 싼 값에 제공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시면요. 여기서 만들어 놓은 얘네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내가 둘이 이제 갑과 을이라고 해보면 갑과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내가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의 공장 가서 일하도록 했는데 일하는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자 계약자의 원칙이요. 어땠을까요? 계약은 어떤 내용들이든지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 원칙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컨대 내가 하루에 12시간 노동을 하고 물 3리터, 빵 3조각 이런 거 받는 계약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왜요? 이 당시에는요. 계약은 어떠한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며요. 그러니까 당연히 장시간 노동, 저임금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었고요. 그 다음 두 번째요. 여성이나 소년이 탄광이나 기타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특히 탄광이 많았죠. 이 당시에. 증기기관 돌려야 되니까 석탄 캐야 되잖아요. 그런 계약. 여성과 소년이 탄광이나 매우 유해하거나 위험한 사업장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 특히 아주 연소자이거나 혹은 임신, 출산을 앞두고 있거나 출산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임산부들, 이런 사람들 가능한가요? 탄광 들어가서 일하는 계약 양당사자 간에 하는 거 가능해요? 당연히 가능합니다. 왜요? 계약은 어떤 내용이든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당시에 소년들이 그렇게 아주 어려운 일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 연한이 20대 중반, 뭐 28살 이랬다고 해요. 실제로. 그리고요, 내가 뭐 이제 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하도 장시간 노동에 시달려갖고 이제 어디 들어가서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았다가 내 손이 기계에 빨려 들어갔습니다. 조는 바람에 졸지 않았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었겠지만 조는 바람에 기계에 손이 빨려 들어가서 손을 잃었어요. 이랬을 경우 나는 갑한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나 이거 보상해달라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안 된다고요. 왜요? 지금 어쨌든 과실은 누구한테 있어요? 내가 졸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쨌든 보상을 재해를 당하지 않았을 텐데 내가 졸았으니까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좀 어려운 케이스죠. 그러니까 당연히 난 보상받기도 어려웠고요.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결국에는 이렇게 열악한 처우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합심해서 그럼 지금 같은 사회라고 한다면 노동조합을 결성해서 자구행위를 펼쳤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 당시에는 또 이런 시민법 원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배제됐습니다. 모이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싫어했어요.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그리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사회보장제도 이런 거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예컨대 고용보험이나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 산재보험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때요?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 다음에 뭘 해요? 어쨌든 사회 안전망에 최소한의 보장을 받도록 조치를 해주고 있는데 그 근거는 뭐예요? 그 근거,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보험료 징수에 가잖아요. 보험료 징수에 가는데 요새 직장생활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어때요? 보험료의 일부 산재보험료는 사용자가 100% 다 내주고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는 50%를 사용자가 내줍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거 돼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네 건 네 거고 내 건 내 건데 미쳤냐 이런 식이겠죠. 결국에는 지금 어때요? 이렇게 흘러왔는데 시대적 흐름이
저 왕정 시대에 뭐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저 수직적인 계급 구조, 계층 구조 때문에 발생했던 모순점들을 해결하고자 시민혁명 일으키고 자유권적 기본권과 시민법 3대 원칙이라는 걸 만들어 놨는데, 자, 모순이 해결됐는지 보자. 이 사회로 넘어와서 모순 해결됐나요? 안 됐어요. 오히려 이런 것들 때문에 또 다른 심각한 모순이 발생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야, 이거 갖고 안 되는구나 라고 해서 현대 사회로 넘어오면서 이제 뭘 했냐면요. 이런 걸 만들어내게 됩니다. 결국에는 얘는 뭐겠어요? 저 자유권적 기본권과 조금 다른 내용이겠죠. 생존권적 기본권이라고 하면 뭘까요? 자유권적 기본권의 내용이 뭐였어요? 자유권적 기본권에 국가는 우리의 자유를 침범하지 말라, 이게 주된 골자였죠. 얘는 뭐겠어요? 야, 자유도 좋더라. 자유도 좋은데 너무 우리를 자유에 방임하니까 우리가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우리의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국가가 좀 보장해 달라라는 게 생존권적 기본권의 내용입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여기까지 왜 얘기를 했냐면 이 생존권적 기본권의 대표 주자가 헌법 제32조와 헌법 제33조입니다. 얘가요, 32조가 굳이 얘기를 하자면 개별적 노동관계에 대한 규율이고요. 33조는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규율입니다. 32조에서 대표적인 법률이요, 근기법이고요. 33조에서 근로기준법이요, 근로기준법. 33조의 대표적인 주자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라는 노조법입니다. 그 외에도요,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과목들 있죠. 여러 가지 과목들을 배우실 거예요. 근기법, 근로기준법부터 시작해서 남녀고평법, 고령자법, 기간제법, 파견법,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고용정책 기본법, 이런 것들 배우실 텐데 그게 대부분 다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배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법령들의 근거 규정이 어디인지 정도는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근거가 어디라고요? 생존권적 기본권 대표 주자인 헌법 32조 아래에 있는 내용들이라고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양가로 1번 노동법에 의의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양가로 2번 노동법의 특징이요. 동그라미 1번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겠대요. 이해되시나요? 그쵸? 여기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이 됐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산업혁명 시대에서 이 시민법 3대 원칙 때문에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됐냐고요? 안 됐다고요. 장시간 노동, 저임금, 여성과 소년이 위험한 일하고 이게 어떻게 인간다운 생활이에요? 인간다운 생활이 전혀 보장되지 않았어요. 뭐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가불관계에서 프롤레타리아가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착취당하고 학대당했다고 한다면 어디? 야, 니네 그냥 공장 들어가지 말고 시골 가서 노동해가지고 농사 지으면 될 일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당시 시골도 마찬가지로 지방 역시도 이렇게 가진 자들이 이 당시에 뭐가 또 유행했냐면 그 양털로 옷 제작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양을 많이 키웠어요. 양을 많이 키웠기 때문에 이렇게 울타리를 울타리를 쳐가면서 확장시켜가는 엔클로저 운동이란 걸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사지을 토지조차 없었어요. 불쌍한 사람들, 그렇죠? 인간다운 생활 할 수 있었냐고요? 안 됐다고요. 그러니까 현대로 넘어오면서 최소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자라는 취지에서 노동법을 만들어낸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제? 동그라미 2번이요. 근대 시민법 원리의 수정이요. 주의 보시면 부정이 아니고 수정이래요. 근대 시민법 원리가 뭔데요? 얘예요, 얘. 시민법 3대 원칙이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자본주의를 관통하는 기본적인 논리입니다. 이런 논리에 따라서 자본주의 사회는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 이렇게 현대로 넘어오면서 저 생존권적 기본권과 노동법, 대표적으로 노동법을 만들어낸 이유는 그러면은 야, 얘네를 다 부정하고 우리 사회주의 국가로 돌아가자, 이런 내용인가요? 그걸 골자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시민법 원칙 당연히 존중받아야 마땅한다. 다만 이 원칙을 너무 고수하다 보면 특정 영역에서 어때요? 근로자들, 사회적 약자들이 너무나 힘들어지니까 일부 조금만 수정을 해서 그 사람들을 좀 보호하고 그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음으로써 결국에는 자본주의 체제를 더 견고히 하자라는 내용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부정하자 이거 아니라고요. 사회주의 국가 이룩하자 아니에요. 절대. 됐습니다. 동그라미 3번 종속근로관계의 규율. 결국에 우리가 봤던 이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사적 자치, 양당사자 간에 알아서 해라. 이런 사적 자치에 방임이 아니라 어때요? 국가가 그거에 대해서 법률 등으로 일정 부분 개입함으로써 양 갑과 을 이런 종속관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들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앞으로 볼 것들이요. 동그라미 4번이요. 노사 대등의 실현. 왜냐면 저기서도 마찬가지였고 왕정시대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고 다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건데요. 뭐 때문에? 이렇게 수직적인 계급구조 선천적인 후천적이든 보이지 않는 그 계급구조 여기서 특히요. 보이지 않는 계급구조 때문에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를 각종 법률이라든지 혹은 뭐 기타 양당사자 간의 어떤 계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된 걸 이렇게 좀 만들어주자라는 게 노동법의 취지예요. 나중에 왜 그런지는 보실 거고요. 그리고요. 말씀드린 부분이 나오네요. 동그라미 5번 자본주의 체제의 유지 발전. 자본주의 체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 국가를 이룩하자. 이게 취지라고요? 아니에요. 얘를 수정해서 유지 발전시키고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함으로써 결국에 종국적으로는 자본주의 체제가 더 잘 유지되도록 하자라는 게 취지예요. 여기까지 보시면 되고요. 더 알아보기 한번 보시죠. 더 알아보기. 근대 시민법 원리와 관련된 것들입니다. 거기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나옵니다. 소유권 절대 원칙, 계약 자유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 근대 시민법 원리, 시민법 3대 원칙이고요. 그게 어떻게 일부 부정되는 게 아니라 수정되는 건지 한번 보시라고요. 아시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양가로 큰 2번이요. 노동법의 체계 및 효력 관계에 관한 부분이요. 양가로 1번 노동법의 체계 동그라미 1번 보면요. 개별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2번 집단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3번 협력적 노사관계법 동그라미 4번 고용관련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은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어서 말씀드렸어요. 여기요. 이쪽으로 와보시면요. 헌법 32조는 뭐에 대한 내용을 대부분 담고 있다고요? 개별적 근로관계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고요. 33조는요. 집단적 노동관계에 대한 보호를 담고 있습니다. 뒤에 가보시면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나올 거예요. 결국에 얘는 뭐겠어요? 갑과 을 간의 관계를 어떻게 해요? 법률, 근기법, 기타 각종 노동관계 법령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의 지위를 이렇게 올려줌으로 인해서 노사 대등의 실현, 근로계약 관계에 있어서 노사 대등을 실현하고 그래서 을의 어떤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함이 취지고요. 얘는 뭐겠어요? 집단적 노동관계는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사실은 이렇게 갑과 을이 개별적으로 있는 그런 상태에 대해서 근기법 등으로 통해서 근로자를 보호하게 되는 건요. 사실은 어떤 대등의 실현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취지를 잘 살릴 수는 있을 겁니다. 왜요? 갑과 을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근로시간은 이렇게 보호해줄게. 그 다음에 연차는 몇 개 줘. 그리고 휴일은 어떻게 줘. 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보장해. 그리고 후불적 임금으로서 퇴직금 얼마 줘.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을은 결국에는 그렇게 개별적인 법령 등의 보호를 통해서 인간다운 생활 보장받을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을 달성하는 건 을 개인 혼자만으로는 좀 힘들다고요. 왜요? 아무래도 실질적으로 이렇게 수평적 관계가 이룩될 수 있나요? 개별적 근로관계만으로? 안 돼요.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 여러 명이 모여서 근로자 단체를 조직하도록 우리 법령이 뭘 만들어 놓고 있어요? 노조법 등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실질적인 대등을 추구하는 거죠. 실질적인 대등을 추구해서 임금 교섭하고 그다음에 기타 각종 근로조건 등에 대한 교섭을 실시해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자 하는 건 어쨌든 취지는 똑같습니다. 다만 보호 방식이 살짝 다른 거죠.
그 다음에 뭐 이제 사회가 발전함으로 인해서 협력적 노사관계법이라든지 고용관련법 등이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됐고요. 양가로 이번 노동법의 효력 관계 요거는 내용이 조금 기니까요. 잠깐 쉬셨다가 보도록 할게요. 잠깐만 쉬시겠습니다.